자, 이제 2교시 5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경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경쟁 분석에서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예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남을 알 때, 그 경쟁사를 분석할 때 일단 그 경쟁사의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걸 니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바라고 그리고 가장 불편해하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 모델은 제가 1교시 때 끝날 때쯤 한 10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죠. 유형을. 이런 거 외에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가치를 내가 그럼 구현해 내려면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창업 준비고 아이템 준비고 경쟁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한 12가지 정도, 그래서 시간을 절약한다든가 그리고 사용 방법을 직관화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저는 이거 사용 방법 직관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용법이 되게 쉬워야 되고 그 제품이 어때야 돼? 누구든지 알기 쉬워야 돼. 이런 게 더 필요한 건 특히 전자제품이라든가 모든 서비스에서요. 기계장치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로 접어드는데요. 이런 초고령화로 접어들수록 그 고객들은 뭐가 약해지는 줄 아세요? 바로 기계 능력이에요. 기계를 운영하는 능력.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배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기계 운영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퇴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젊어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늙진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기계장치 점점 나이가 먹으면 더 그렇다니까요. 지금 저희 아버님도 거의 이제 90에 가까워지시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테레비 키는 것도 싫어하시고 진짜요. 그리고 이런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물, 찬물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 그런 정수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싫어해요. 밥솥도 마찬가지야.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용 방법 직관화 이 부분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 이런 거 외에도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쭉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요, 솔직히 물어볼 수도 없고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방법을 써봐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자, 네 번째 경쟁사 정보 획득 소스. 어떤 게 있다? 첫 번째 구인 광고. 구인 광고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직무도 나와. 그럼 뭘 할 수 있다? 아, 이런 업무, 이런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사업이 잘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구인 광고 포털들 있잖아요. 예. 잡코리아로부터 뭐 워크넷이라고, 워크넷이 또 요즘에 그래도 여기에 다 걸려요. 워크넷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면 이런 사이트예요.
자, 이런 사이트입니다. 워크넷. 이 사이트는 모든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까지. 여기다가 올리면 무료로, 예, 다들, 노출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고용센터에서 여기에 올린 구인 광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고용센터에 이제 실업자들, 구직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개까지도 시켜줍니다. 그걸 이제 알선이라 그래요. 직업 알선. 그렇게 해서 소개도 시켜주고, 만약에 그렇게 소개시켜준 사람을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직 정보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면 이쪽에다가 이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꼭 뭐 알바 천국이라든가 또는 뭐 그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쪽 말고도 여기다도 꼭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사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홈페이지는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는 제일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이라고 쳐서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근데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기업 정보라고 있죠. 기업 정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건 진짜 어제 어떤 정보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소상공인 1인 기업 포함 그 사람 거까지 다 검색이 돼요. 아시겠죠? 다 됩니다. 여기 한번 쳐볼까요? 제가 이따가 우리 회사가 CEO죠. 어딨냐 그 여기다 쳐볼게요. 그냥 검색어에다 CEO 이렇게 쳐볼게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많아? 어휴, CEO가 엄청. 여기 그걸 쳐야지. 경기 고양시 검색 나오죠. 주식회사 CEO 제일 첫 번째로 나오네요. 이렇게 딱 검색이 돼요, 모든 업체들이. 근데 이렇게 검색이 된 걸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제 건 보여주기 쉬워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안 치고요, 여기 이렇게 안 치고 서구에 예를 들면 업종으로 따졌을 때 내가 화장품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경쟁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장품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모든 게 다 검색이 돼요. 화장품 업체가 뭐 제조업이다. 제조업 누르고 이렇게 눌러보면 일산 서구는 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일산 서구 중에 주엽동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산 서구의 주엽동은 하나도 없네. 제조업이. 또 대화동. 대화동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하튼 대화동은 보니까 한 10개 12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제가 유니큐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유니큐브 눌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자 이름, 법인이다, 그리고 위치, 주소, 그 다음 이건 대표이사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조그만 회사네요. 그죠? 대표이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작은 회사야. 다른 거 볼까요? 다 나가지 이러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 업체들을 지역별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 참여.
전시회 참여. 당연히 여기 나가면 웬만한 업체들이, 그 산업의 업체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경쟁 업체들의 홍보, 마케팅 자료가 당연히 나는 고객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경쟁사의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지금 과정이 원래 5주차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를 바꿔서요. 챕터를 바꿔서 제품 분석을 위해서 필수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까지는 경쟁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품 분석 필수 항목.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도 그러지만 어떤 그 자영업이라든가 업체에 컨설팅 나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누구한테 팝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줍니까? 이 가치가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건 계속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경쟁 분석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음식점은 망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음식점이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 그리고 컨셉이 없어. 잘 되는 업체들의 공통점. 하나 아니면 두 개야, 메뉴가. 진짜입니다. 예. 대를 이어서 만약에 망하지 않는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메뉴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패하는 제품의 공통점은 다양한 기능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제품 분석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1번이 색깔, 가치예요. 가치가 있는가? 타당성 분석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맞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수요 대비 공급에서 포화되지 않았나? 이거 꼭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화도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특히 포화도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급과 수요, 자료, 정보. 그죠? 너무 많이 포화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품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가가 내 제품을 무엇 때문에 살까? 여기는 경쟁, 여기 앞에 접두사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내 제품을, 경쟁사 제품을 놔두고 왜 내 제품을 살까? 이거에 대한 답이 쉽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색깔이 있어야 돼. 임팩트가 팍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또 나와. 니즈. 그리고 그 불편한 점을, 필요한 점을 우리 제품은 해결해주고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게 가치거든. 이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 교재는 이거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변들,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냥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음의 가치를 제공한다. 이게 색깔이 있는 거 한두 개가 임팩트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누가? 고객들이. 똑같은 얘기야.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더 나가서 볼까요? 그리고 디자인. 또 물어볼 때 뭘 물어봐야 되냐면 디자인은 어떤가? 예, 디자인. 사업할 제품을 내가 간단하게 사진을, 비슷한 걸 사진을 찍어놔도 되고요. 내 거를 디자인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IR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떨 때 필요한 거냐면 고객 검증 시 꼭 필요해요.
고객 검증이 뭐예요? 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먼저 목표 고객들 몇 명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품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벌써 만들었으면 늦은 거지.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진짜 잘 팔릴까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 디자인이에요. 제품의 디자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꼭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내가 직접 그린 이미지를 보여줘도 되지만, 근데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고객이 내 설명을 듣고 그린 이미지도 참조를 해야 함. 아시겠죠? 이게 더 중요해요. 시장 조사할 때는 고객들한테 저는요, 예를 들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가장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려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FGI 할 때 아무 때나 길 걸어가다 이렇게 물어보면 뺨때기 맞고 무시하고 그냥 가지만, 예, FGI라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원래는 이 창업학에서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그 목표 고객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쵸? 예, 물어봐서 이걸 린 스타트업이라고도 표현해요. 나중에 제대로 배우실 거예요. 린 스타트업 기법인데요. 여튼 그렇게 해서 물어볼 때 당연히 돈도 주고 참여자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 물어볼 때 가장 그 한쪽의 질문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린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그 고객 니즈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여기에는 네 번째 전체 사업화 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어떤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 신청서를 대면 수업 때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튼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예, 이런 사업화 일정이 꼭 나와줘야 되고요. 이 사업화 일정은 최대한 자세히 나와 주어야 함.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은 세부 일정 그러면 뭐부터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아이디어 개발, 두 번째 사업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고객 검증을 해야죠. 그죠? 고객 검증. 뭐 간단하게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그때 사용하는 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아시겠죠? 요걸 작성하고 고객 검증을 해.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시제품 개발을 해야죠. 이 시제품 개발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VP라고 표현합니다. MVP를 만들어야 돼요. MVP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시제품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 시제품 검증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뭐예요? 성능 테스트. 아시겠죠? 이런 검증을 통해서 시제품 검증을 통해서 비로소 시제품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그쵸? 시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이제 양산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제조 설비
협의 또는 제조회사 섭외 이런 게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 제품이 나오면 양산 제품이라고 할게요. 양산 상품에 대한 뭘 해야 돼요? 품질 검사 해야 되고, 아 여기 안 들어갔네. 요 시제품 검증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특허 출원 및 상표권 확보가 돼야 돼요. 요것도 필요하죠. 특허 출원 및 상표권 확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조업의 뼈대예요. 뼈대. 제조업 세부 일정이라는데 제조업 창업 세부 일정, 세부 사업 요소라고 그럴게요. 사업 요소 또는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산상품 품질검사.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또 당연히 마케팅이에요. 네, 마케팅을 진행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영업, 창업, 세부, 사업, 요소. 예를 들면 첫 번째, 마찬가지로 사업 아이디어 개발. 두 번째, 고객 검증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 BM 모델이라고 할 거예요. BM 개발 적용.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개발한 거를 적용하고요. 고객 검증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지 개발이에요. 입지 개발. 이게 꼭 들어가줘야 돼. 입지 개발. 입지 개발이 끝나면 여기에 뭐 입지 개발에는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계약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입지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요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시제품이 있으면 시제품 개발. 그리고 시제품 개발이 되면 시제품 검증. 그 다음 입지 개발. 입지 개발이 된다면 인테리어 공사.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임대차 계약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섭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인테리어 공사.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그렇죠. 리허설을 해야죠. 리허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품 그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지 손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맞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직원 모집 및 교육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끝나면 리허설을 하고 그랜드 오픈을 하고 그 다음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지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자영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걸 더 세부적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제품 분석의 표, 제품 분석표예요. 제품 분석표. 자, 뭐뭐 있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적어도 요거는 한 2개 경제자를 이런 데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격.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내 제품은 당연히 빵이죠, 이거는. 대신에 경쟁자 제품은, 여기는 그걸 나타내는 거군요. 고장 기간이나 소프트웨어 안정성.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AS 기간도 들어가도 되고요. 이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품 신뢰도는요. 제품 신뢰도는 첫 번째, 고장 기간 또는 AS 기간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AS, 자동차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하나의 가치예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엔.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품질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도 다 해당돼요.
제품 신뢰도. 자, 두 번째, 제품 신뢰도 말고 사용 편의성.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관성. 당연히 들어가죠? 그게 이제 사용 방법 습득이 용이한 거. 그러니까 사용이 용이. 사용 방법이 용이. 그 다음에 뭐 무겁지 않고 가볍거나 가벼움. 그리고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뭐 거거익선, TV는 클수록 좋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작을수록 좋죠. 그죠? 그리고 이동성도 중요하고요. 이동성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트리지 기법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포개기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면 보관이 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 학원용 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개 놓으면 20개도 공간이 되게 작게 차지하잖아요. 보관을 할 때. 근데 일반적인 의자들 같은 경우에 20개 정도 놔두려면 엄청난 공간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 요즘엔 책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학원용 책상은 접어가지고 놓으면 예, 이게 되게 작은데도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엄청난 가치로 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설치 안정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 편의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품을 최초로 사용할 때 편리성이에요. 그죠? 요거에 대한 또는 제품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짧게 들어간다든가, 그죠? 설치 시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설치 안정성에 들어가요. 설치 안정성.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많이 보는, 예, 관리 편의성. 저도 요즘에, 나도 전기차는 요즘에 좀,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하니까,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좀 조용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쪽은, 연비가 20km가 넘는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 거는 아직 6km, 7k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바꿔볼까? 이게 뭐야? 관리 편의성이에요. 예, 유지비용. 이건 어떻게 보면 유지 가성비죠. 그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유지비용에는 뭐 필터, 이런 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본만 설치해 주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없던 옵션이 있는지,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치일 수도 있고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 제품의 기능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외에 쓸데없는 거지만 A라는 사람한테는 쓸데없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별로 나눠 가지고 옵션을 좀 맞춤으로 마련해 놓으면 그거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이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하드웨어, 예를 들면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트북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컴퓨터라는 거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윈도우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수 상품, 필수 기능, 그러니까 그 제품은 아니지만 그 제품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전자책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처리 시간,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무게도 들어가네요. 무게. 그럼 요거는 저 위에 넣어놨는데, 사용 편의성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쟁사와 내 제품을 분석할 세부적인 팩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챕터 4와 챕터 5 두 개 정도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대면 수업 때 저 심심하지 않게 질문 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챕터 5, 챕터 4 여기서 강의했던 내용을 또 대면 수업 때 요약해서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꼭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